네, 이번 시간은 재계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 리더 시간입니다. 한우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얼마 전에 또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이 예, 터져서 또 예, 충격을 줬습니다. 예, 참 익숙한 기업의 이름도 좀 눈에 띄는데 예, 남양유업 그리고 예, 효성가 예, 3세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우선 그 남양유 같은 경우에는 외손녀입니까? 창업주. 예. 외손녀가 지금 수감 생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저 남양유가 쪽에서 예, 또 예. 이렇게 사건이 좀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 외손녀가 황하나 씨를 예, 예, 얘기하시는 황하나 씨 거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도 아, 출연해서 그래, 나왔습니까? 예. 예, 방송에도 그러시고. 출연해서 예. 마약에 관련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도 아, 했었는데 스스로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네. 그런데 그러시구나.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음. 네, 터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양 쪽에서 이렇게 연루된 인물은 홍인석이라고 예, 예. 남양유업 창업주 홍대영 명의회장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쪽 차남 잠깐 저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예, 가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무식 그 서울 광고기획 대표였던 장남입니다. 예, 사실 근데 예. 좀 서울 광고기획은 좀 거의 좀 폐업 상태입니다. 아, 예. 그 지금 상황이 전에 좋지가 예, 않군요. 남양유업 쪽 광고 물량을 쭉 수주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좀 회사 사정으로 좀 폐업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의 장남이었던 지금 장남인 홍인석. 예. 네. 지금 나이가 좀 40대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효성가 같은 경우에 잠깐 보겠습니다. 효성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효성가 잠깐 그래픽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좀 나머지 예. 분들도 좀 뭐 그 조현우 옛 동성개발입니다. DSDL 좀 이사입니다. 이사도 이번에 기소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미국 국적 가수 안모십 정확하게 이분 뭐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JB금융그룹 일가 사이라고 합니다. 임모 씨. 예. 그- 이번에 9명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잖아요. 네, 예. 예. 그중에 이제 주요 인물들의 주로 그 말씀드린 대로 재계 3세로 이번에 연루된 사람은 홍인석 씨 예, 그리고 조현우 동성개발 이사입니다. 저 효성 가계도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양래 회장 그리고 조웅래 회장, 조웅래 회장이 효성 창업주의 삼남입니다. 예. 기업 분리 과정에서 조웅래 회장이 예전에 그 대전 피해라고 있습니다. 예. 대전 피해 대전 피혁. 대전 네. 피혁 그리고 효성 기계를 좀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대전 피혁 같은 경우는 한때 수출 10대 기업에 속했습니다. 예, 예. 뭐 70년대, 80년대까지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뭐 가발, 피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지금 대전 피혁하고 효성기계가 합병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효성기계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쪽 옛날에 효성기계가 효성스적기란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팔았습니다. 예. 좀 다른 쪽에 넘어갔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회사가 동성개발, 옛 동성개발이고 지금 DSDL인데 이 회사가 거기 소위 말 레지던스 호텔, 프레이즈 호텔인가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약 스캔들에서 저희가 이제 효성과의 이제 과거 예. 상황까지 이제 짚어보고 있는데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조웅래 DSDL 회장이 승계 과정에서 예. 대전 피혁을 물려받게 됐고 예. 이후에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예, 예. 대전 피혁만 해도 효성과의 나름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예전 핵심 계열사였죠. 예, 조웅래 그러다가 회장이 인수받은 뒤로 상당히 계열사를 많이 늘렸어요. 뭐 8개까지 계열사가 늘렸다고 뭐 효성 들었는데. 기계를 늘렸는데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데가 DSD야 말씀드린 대로 네. 회사 하나입니다. 단락 하나 네. 남아 있는데. 97년 외환위기 때 지금 상황이 다 안 좋아졌다고 예, 들었는데. 우선 거기 조웅재 창업주가 이렇게 뭐 지분 승계 과정에서 효성그룹은 조성래 회장한테 물려주고 둘째 예. 조양래 회장한테 한국 타이를 물려줬습니다. 조웅래 회장한테 이쪽 그 예전 대전 피혁이라든지 효성 기계를 물려줬는데 전부 다 뭐 사양 산업이 되고 분리 매각을 하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현재 DSDL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네. 그 마약 스캔들에 연루가 된 인물이 예. 바로 조현우 DSDL 이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효성 측에서도 사실 범효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좀 상당히 난감한 입장을 보였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이 검찰에서 발표하기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하면서 뭐 검찰에서 좀 이렇게 뻥튀기를 했는지 범효성가라는 좀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다 누구냐 하면서 효성 쪽으로, 효성 홍보팀 쪽으로 전화가 많이 간 모양입니다. 근데 효성 쪽으로는 조금 억울하다. 이게 좀 계열 분리를 끝낸 지 80년대 초에 계열 분리를 마쳤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뭐 범효성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효성가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당황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좀 취했었습니다. 예. 계열 분리는 됐지만 사실 뭐 효성가 말 그대로 이제 집안이 얽혀 있기 예, 예, 때문에 예. 네, 효성가라고도 이제 범효성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조현우 이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좀 명확하게 나왔을까요? 이 좀 마약 흡입 혐의입니다. 뭐 예. 네 차례에 걸쳐서 마약을 뭐 흡입하는 그런 혐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혐의가 그래도 이렇게 좀 낮기 때문에 지금 불구속 기소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예. 올해만 4차례에 걸쳐서 마약을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것도 사실 어디야 홍씨 쪽, 남양유업 쪽 홍희석 예. 손자 홍희석 씨한테서 마약을 받아서 대마초를 받아서 흡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또 연결이 예, 됐군요. 예. 말씀하신 그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인석 씨도 이번에 함께 기소가 됐잖아요. 예, 예. 예. 이 홍희석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혐의가 좀 과중해서 대마 유통, 흡입 등으로 해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아까 효성 3세 쪽은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예. 참 남양유업이 예전부터 좀 안 좋은 그 스캔들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갑질 이슈도 있었는데 예. 앞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황하나 씨 예. 마약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접점인 회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회사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미지가 좀 많이 추락이 됐었습니다. 예. 추락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마약 사건이 좀 터져서 남양유업 쪽에서 좀 난감해하는 표정인데 네. 사실 뭐 홍우식 회장 같은 경우에 장남 아닙니까? 예. 이번 홍희석 씨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남양유업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 쪽에서 이야기하길 뭐 이쪽 홍인석 씨가 남양유업 쪽에 어떤 그런 지분도 없고 회사에 어떤 그런 직책도 없다 그런 예. 식으로 좀 항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사실 뭐 남양유업과의 어떤 그런 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앞으로도 이미지 추락이 있을 것으로 좀 우려되는 네. 상황입니다. 앞서 뭐 효성도 마찬가지고 남양유업도 마찬가지고 전혀 뭐 효성과 남양유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군요. 예. 자, 왜 이렇게 재벌가의 자제들이 마약 스캔들에 휘말리는 걸까요? 사실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우리 재벌들이 보면 예. 뭐 4대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마약 스캔들에서 연루되지 않은 쪽이 LG가 쪽만 마약 쪽이 예.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예. LG가 했던 가풍이 워낙 엄격하고 뭐 인하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마약 스캔들에서 뭐 연루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도 제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대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시쳇말로 워낙 마약 재벌이라는 그런 뭐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 현대도 좀 있었나요? 많았죠. 현대 같은 예. 경우에도 이렇게 뭐 정주영 회장이 판랑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자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쭉 마약 사건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최근 뭐 현대가의 판람 그 정몽일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분 아들 딸이 이렇게 자매가 아니라 남매가 예. 같이 이렇게 마약 사건에 대마초 사건에 아. 연루된 적도 있습니다. 예. 또 최근 보더라도 CJ가 이선호 그쵸. 또 지금 한 5, 6년 전이었던가요? 예. 정확하게 2019년입니다. 19년이요? 한 3년 정도 됐죠.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뭐 액상 마약 뭐 마약 젤리를 갖고 들어오다가 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적발이 됐었습니다. 됐고 예. 하나가 쪽에서도 지금 김동원 예. 하나생명 부사장이죠. 예. 그분도 2012년에 주한미군을 통해서 뭐 이렇게 대마초를 받다가 흡입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한화, CJ, 뭐 현대
삼성도 사실 연루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대만은 아니지만 최근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프로포폴이라고 표현해야 예. 됩니까? 그걸 뭐 한때 프로포폴과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알기로 이부진 사장 쪽도 프로포폴 투하 혐의를 좀 받고 있고 뭐 재판 중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벌금 8천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쪽도 그렇고 검찰 쪽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냥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예. 프로포폴은 2011년도에 마약류로 아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전까지는 마약류가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었고요. 예. 2011년도에 그때 이슈가 한참 불거지면서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불법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나라 재벌들이 예. 마약에 쉽게 빠지느냐. 이거 뭐 좀 제가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짜장면을 처음에 한 그릇 먹었을 때는 효용이 10이었다가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 효용이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재벌 자제들은 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회적 이치도 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차도 가질 수가 있고 뭐 좋은 별장도 가질 수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다만 뭐 여자 친구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 마약을 계속 하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예. 효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 자제들이 3세 이런 분들이 계속 뭐 마약에 빠진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겠습니다. 예. 경제학 쪽에서 벗어난 예.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유학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네, 뭐 사실 대마 같은 경우는 그 합법적으로 허용된 주들이 따로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사실 좀 뭐 미국 같은 많지 경우가 않았을까. 뭐 합법화된 주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부분을 따지자면 속인주의를 취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합법화된 주에서도 마약을 흡입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뭐 재벌 자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뭐 좀 흘러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